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 싹 TV. 안녕하십니까. 모두 싹입니다. 유황하면 김일호입니다. 많이 덥죠? 우리 자식 같은 작물들도 참 더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혹시 내 자식 입장은 생각 안 하고 과거에 하던 대로 농약 위주로 먼저 주고 나 좀 편하려고 농약 먼저 치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그런 마음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더워서 짜증난다고 내 자식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처럼 내 자식 같은 작물들에게 그 작물의 입장에서 이 극성스러운 더위를 타고 찾아온 각종 병해충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과 저항력을 길러줄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그래도 네가 한 데까지 해봐라, 안 되면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을 때는 내가 너 농약으로 치료를 해줄게 라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봤더니 시기를 놓쳐서 손해봤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실 겁니다. 그러나 모두싹 관련 동영상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바꿨더니 이익을 봤다는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그 원리는 녹색 유기농 모두싹이 되었던 빨간색 사종복합 모두싹이 되었던 둘 다 유황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잘 응용해서 그동안 질소 위주로 급격하게 커왔던 작물들을 차분하게, 그리고 칼슘과 미네랄을 골고루 들어가서 저항력을 길러줬더니 농약을 적게 써고도 되고 크게 손해본 게 없더라. 잘하면, 이대로라면 무농약도 가능하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싹이면 다 된다는 만병통치약 같은 환상에 빠지시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싹에 포함되어 있는 유황이 가지고 있는 기작을 살펴보시면 황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필수 원소이자 칼슘과 미네랄 등 이동이 어려운 것들을 흡수 이용률을 높여주는 촉매 역할을 한다. 물질 운반 기작을 가지고 있다. 또 물질을 서로 이어붙여주는 물질 결합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동하기가 어려운, 요즘같이 날씨 뜨거울 때는 칼슘 이동이 어렵잖아요. 그 이동이, 흡수 이동이 어려운 것들을 붙여줌으로써 이 안에 들어있는 황의 결합작용, 운반작용, 여기에 응용해서 붙여주는 거죠. 얘는 단지 영양소를 움직여주는 촉매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흰가루병을 잘 넣는다든지 배추뿌리병을 치료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대단히 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유황이 주는 혜택 10%밖에 안 되는 거죠. 90%는 작물이 잘 자라서 스스로 저항력과 면역력을 길러서 수량도 많이 나오고 병에 강한 작물이 돼주는 것이 90%죠. 그 많은 혜택을 아직도 의심하고 계시거나 아직도 망설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를 다 못 받을 정도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지금 전화를 하셔도 저희 직원 많은 그 전화를 받아도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 많은 걸 이해해 주시고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사항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해명도 해드리고 시원하게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모두싹 녹색하고 모두싹 빨간색은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치료제고 이거는 치료가 안 되고 영양제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둘 다 천연물질인 유황을 원료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유기농 자재로 공시된 이 녹색 모두싹은 이 병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흰가루라든가 배추뿌리병, 흑색소금 균핵병 등 14작물 23가지의 병해충에 등록된 유기농 자재입니다. 농약처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원료를 하나만으로는 다 되지 않으니까 여기다 뭘 섞으면 좋으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얘가 운반 기작을 가지고 있으니 미네랄도 좀 넣어주세요. 특히 미량원소를 움직이게 해주고 신호를 보내주는 붕소, 또 아연, 또 인삼과 같이 분용화가 잘 되는 거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이걸 얼만큼 넣어야 되고 어느 시기에 넣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우셔요. 특히 대농들은 그래도 좀 대농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덜 하신데 어르신들이나 귀농하신 초보 농민들은 그걸 받아 적여야 되고 또 외우기도 쉽지 않고 그러셔서 빨간색 모두싹에다가 요것은 사종복합 비료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흰가루에 듣습니다, 진딧물에 듣습니다 이런 걸 표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원료와 이 기능 그곳에 추가로 인산, 가리, 붕소, 수용성 아연, 질산칼슘 일부, 그 다음에 동물성 아미노산 이렇게 해서 서비스로 넣어드립니다. 가격은 같습니다. 16,000원. 둘 다 1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학적으로 배합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 섞으면 어떠냐 물어보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하든 영양 목적으로 하든 여러분들이 친환경이나 관행이시라면 빨간 거 쓰시고 유기농이시라면 녹색을 쓰시면 됩니다. 유기농 농가는 화학비료를 못 쓰게 돼 있잖아요.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시면 지금 어느 농가나 질소, 인산, 가리, 영양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료들이. 그걸 보시고 거기에 써있는 적정량 이상만 쓰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칼슘 잘 들어가? 사실이야? 그럼 좋아. 그래 여기다 칼슘 많이 넣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황이 가지고 있는 물질 운반 기작에 의해서 칼슘이 급격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도를 했는데요. 위축되거나 잎이 부러질 정도로 경화되는 걸 봤습니다. 또 효소를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제제를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든 촉매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 효과가 올 겁니다. 그럼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촉매제라는 걸 꼭 인정하시고 칼슘이든 미네랄이든 어떤 부디기에서 농약을 쓸 경우에든 적정량 이하만 넣으십시오. 권장량 이하입니다. 1000배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급해서 칼슘이 그동안 안 들어갔으니까 잘 들어가라고 한 번에 많이 주면 절대 안 됩니다. 1000배면 1000배 또는 1200배나 1500배로 낮춰서 주셔도 흡수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동을 잘 시켜주니까 작물이 잘 자랄 것입니다. 지금 모두싹으로 재배하시던 그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서 한국농수산TV 오세요. 내가 겪은 이야기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일일이 찾아가서 촬영을 한 것들입니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생각을 가미한 게 아니라 주의사항을 잘 들으셨고 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그동안 20%밖에 먹지 못하고 80%는 버려지니까 맞춤형 비료를 써라. 영양제도 과용하지 말라는 것을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제 이해가 갑니다. 많이 줄 필요가 없으니 비용도 절감되고 영양소를 주는 대로 잘 먹으니 건강해져서 농약 치는 횟수가 줄어들으니 내가 아주 살 것 같습니다. 뭐 고추 지지대가 무너질 정도입니다. 무게를 감당 못해서. 자, 이런 이야기들은 그분들이 실제 겪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싹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병해충 관련자재로 등록되어 있는 이 모두싹 원료에 똑같은 원료와 기능 위에 사종복합으로 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화학비료를 적정 비율을 첨가해 줬으니 이것은 관행농이나 친환경 하시는 분들 쓰시고 무농약 이상 하시면 쓰시고 이것은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쓰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걸 가지고 계시다면 바꿔달라거나 버리지 마시고 지금 창고에 있거나 하우스 안에 돌아다니는 자재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효과도 잘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저도 잘 안 먹는 것 같아서 믿음이 안 가서 놔두고 또 누구 얘기 듣고 다른 거 사온 거 많죠? 돈 주고 사오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섞어 넣으십시오. 비용도 끼시고 모두싹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모두싹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황의 물질 운반 기작, 물질 결합작용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참고로 알려드리면 황은 양극을 음극으로 바꿔주는 치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의 흡수 이동 경로를 보면 SO4-2 S, 황이 물과 산소 4개를 만나서 황산염으로 바뀌고 -2, 주변에 있는 뿌리 주변에 있는 양극 덩어리들을
흡수 유용 형태가 좋은 마이너스 2기가 되도록 전기를 바꿔주는 치환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원리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황은 국내에 모두싹 말고도 160여 가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 물론 다른 제품도 다 훌륭합니다. 황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해석을 달리한 거예요. 모두싹에 들어있는 황은 청산가리의 원료, 가성가리에 용이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런 화학반응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노기계로 분쇄를 해서 평균 입도 3000메시 내지 5000메시 정도 되는 가늘게 분쇄를 해서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농자재와 혼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병에 강하고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것뿐 아니라, 이번 우리 마늘 농가 유튜브 보셨겠죠? 나는 이 모두싹만 치겠다. 가다가 모두싹으로 안 돼서 병반이 나타나면 그때 농약 치겠다. 마늘을 그렇게 했어요. 그 하다가 보니까 13번 또는 15번을 쳤더랍니다. 저희도 궁금하기도 하고, 보통 5번 내지 6번이 보통 쓰시는 사례인데 2배가량 쓰셨으니까 이걸 남해 마늘연구소에 보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알리신 함유량이 90% 이상 증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무안에 있는 그 양파는 10번 정도 살포를 하셨는데 그분은 기능성에 대한 관심은 없으셨고, 그 지긋지긋한 연작지에서 발생하는 양파 녹균병, 그 지역에서는 쭈꾸미병이라고 그래요. 또 양파 흑색서금 균핵병, 그 지역에서는 땅병이라고 합니다. 무름병,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이 농약으로도 안 됐는데 이 모두싹으로 되더라. 그래서 값도 저렴하고 해서 그 양파를 갖다 분석을 해봤더니 자료에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일반 양파에는 들어있지도 않은 로즈마린산이 90% 이상 올라갔다든지, 정말 그 양파 하나 자체가 건강기능성 식품 덩어리였습니다. 왜 마늘과 양파를 미국에서 슈퍼푸드로 선정했는지 이 자료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병충해에 강하게 잘 자라고 다수확만 해준 게 아니라 기능성 물질이 높게 나와서 이제 고품질 기능성 농산물로 판로를 열 수 있는 좋은 희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